자, 30강입니다. 자, 이제 관계사의 마지막 챕터고요. 관계부사 크게 네 가지 있어요. when, where, why, how. 자, 관계대명사 하면 무조건 뭐 떠올리라고요? 앞에 선행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마찬가지로 선행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관계부사도 반드시 뭐를 떠올려야 된다? 선행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 셋은 형태에 대한 구분이지 기능에 대한 구분이 아닙니다. 이 세 개는 다 싹 다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하기 위해 쓰는 건데 각각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저는 소위 뭐라고 얘기하면 좀 또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특이한 놈. 또라이가 하나씩 존재하는데 그 관계대명사에는 바로 what이 존재합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가 선행사죠. 그래서 저한테 문법을 한 번이라도 수업을 들은 사람이면 아마 한 글자로 딱 얘기할 겁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 뭐라고요? 것이라고 했죠. 것.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만 명사예요. 나머지는 다 형용사처럼 쓰이는데.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관계부사의 또라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관계부사 how입니다. 근데 이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다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관계부사만 the way how라고 못 써요. the way how라고 안 쓰고 얘는 무조건 the way만 쓰거나 아니면 how만 쓰거나 굳이 the way how처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the way 쓰고 동격 접속사 that 써서 the way that으로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how만 반드시 선행사와 관계부사 중 반드시 하나만 쓴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여기 보이죠? 굳이 쓰고 싶다 그럼 the way that 내지는 in which로 쓰면 돼요. 자, 이거 사실 왜 그러냐면 복합관계부사 때문에 그래. 복합관계부사의 however가 no matter how잖아. 아무리 뭐뭐 하든지 간에. 근데 이거 부사로 쓰면 뭐야? 그러나죠. 그래서 형태에 대한 중첩 때문에 how만 그래서 두 개 못 쓰게 한 거예요. 이런 문법적인 맥락이 있는 거고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던 걸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엄밀히 말하면 의문사에서 쓰던 애들을 빌려와서 대체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던 거를 원어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관계대명사 what의 발전 양상이 똑같아. 야, the things that이라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거 어차피 우리 의문사에서 which, who 빌려와서 막 쓰기 시작했는데 직관적으로 the things that이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사물, 물건을 가리키는 거잖아. 야, 그럼 그냥 what으로 퉁치면 안 돼? 라는 감각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도 스며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를 나타낼 때 at, on, in 이런 거 쓰잖아요. 자, 그래서 at which, in which, on which 같은 게 어떤 특정한 장소나 위치를 가리켜. 야, 그러면 굳이 on which 하지 말고 그냥 where로 하면 되잖아. 라고 하고 생긴 게 관계부사야. 그래서 얘가 발전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거고 for which가 뭐뭐 때문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for which라고 하면 이제 why로 바꾸는 거고 자, 다만 방법 같은 경우만 the way how라고 안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관계부사 when, where는 우리 앞에서 계속적용법 배웠죠? 계속적용법이 뭐 하는 거예요? 접속사 역할 대신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가 있으니까 선행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선행사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은 when이랑 where만 씁니다. 그래서 콤마 쓰고 쓰면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선행사가 만약에 뭐 the place, the time, the reason 이런 뻔한 얘기야 선행사가. 그럼 야 굳이 the place, where 할 필요 있어요? 귀찮죠? 그럼 그냥 where로 퉁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통 선행사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where이 좀 중요한데 여기 안 그래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딱 써놨네. 자, 장소 선행사 특히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말 그대로 뭐 학원, 학교 같은 물리적인 장소나 공간도 있지만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추상적 개념의 장소.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어떤 상황에 놓이거나 어떤 순간에 우리가 놓인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추상적으로 어떤 공간에 대한 감각과 관념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마찬가지로 where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where 하면 무조건 좁은 의미의 장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조금 한국인으로서 좀 생소한 개념이니까 요거 정도까지 공부하면 이제 관계부사까지 해서 진짜 영작에 필요한 관계사는 끝이야. 마스터야.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영작해 볼까? 자, 한글로 먼저 뼈대 잡아볼게요.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이거 써놨네. The right to privacy may extend. 자, 그래도 한번 해볼까?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얘가 주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확대될 수 있다. 확대가 된대요. 뭐뭐까지만. 그러면은 뭐뭐까지 확대되다가 extend는 자동사거든요. 혼자 이렇게 넓어지는 거니까. 그럼 뭐뭐까지 확대된다라는 거는 extend to를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동사에다가 전치사를 썼으니까 타동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는 누구예요? 정도가 목적어가 될 거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 선행사인 정도를 꾸며주는 관계절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고3 애들 데리고 하는 수업인 리딩 부스터에서도 제가 보통 설명하는 포인트인데, 뭐뭐 하는 정도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뭐 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extend to의 타동사의 목적어는 the point를 쓰면 되겠죠. 자, the point라고 해서 정관사 더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너네도 알고 나도 아는 서로 합의된 그 포인트로 딱 찍어서 특정할 때 쓴 게 정관사 더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포인트인지 뒤에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게 바로 관계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면 돼요? where이라고 하면 돼요. The point where. 그리고 요거는 뭘로 바꿔도 돼요? 그 지점까지니까 at which라고도 많이 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at which가 관계부사 where로 치환된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수준 정도, 범위 정도를 나타낼 때도 쓰는 게 관계부사 where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것이니까 it이죠. 그리고 당연히 the right to privacy를 가리킨 거죠.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문으로 써서 does not restrict someone else's, 누군가의 기본권이니까 basic human rights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는 게 바로 관계부사를 영작하는 감각입니다. 간단하죠? 자, 밑에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관계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식별을 해라. 방금처럼 이렇게 정도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아직은 너네가 생소하니까 그런 건데, 이거 하도 많이 하면 이제 감이 와. 그리고 대부분 출제하던 거를 계속 출제해, 선생님들도. 왜냐면 너네한테 너무 어려운 걸 출제하는 건 선생님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한테 가르쳤던 여러 패턴 중에 자주 나오는 패턴들에서 보통 출제하시지 막 괴랄한 패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복습을 많이 하면 그냥 누구나 다 극복이 가능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관계절을 나눠서 좀 봐봐. 좀 내가 니은으로 해서 니은으로 끝나는 걸로 싹 다 끊으면 돼. 그지? 그래서 얘 수식 그리고 얘 선행사니까 얘 먼저 쓰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쭉 영작을 하되, 근데 how만 제발 조심해라.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아니면 쓸 거면 동격 접속사 that으로 치환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여기선 끝이네. 이것도 마찬가지. 한글 보면서 쌤이 조금 감각 정도는 조금 일깨울 수 있게 좀 도와줄게요. 자, 3번만 좀 볼까요?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은, 얘가 주어겠지? 유아들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여 자신의 행동의 영향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요게 맥락을 제공한다. 그럼 봐봐. 우리가 통상적으로 뭔가를 알아차린다라는 건 뭐뭐한 맥락 속에서 뭐뭐를 알아차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에 당연히 뭐 컨텍스트 여기 보이죠? 맥락. 컨텍스트고 통상적으로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파악하는 거니까 원래는 in which라고 해야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맥락 같은 단어는 좀 더 포괄적인 폭넓은 추상적인 관념상의 위치나 장소까지 나타내니까 얘를 이제 뭐로 치환하면 되는 거야? 관계부사 where로 치환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re 있는 거 보이시죠? 자, 2번도 봐봐.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식은, 자, 얘가 주어겠죠? 한 가지가 다른 것들에 비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니은으로 끝나는 게 얘 하나네? 행동하는, 그지? 방식.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아예 딱 봐도 지금 the way 써 있는 거 보여요? 그리고 the way는 how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자, 만약에 근데 써가지고 얘가 관계절의 역할로서 뒤에 절이 나온다는 걸 표시로 드러내고 싶으면
동격 접속사 that을 써서 쓰면 돼요. 그럼 어쩌면 이거는 그거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4번은 고난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안 가르쳐주고 3번까지만 힌트 줄게요. 자, 가장 초기에 쓰기 체계는 인간이 처음으로 수렵과 채집에서 농업에 기초한 이거 옛날에 이거 모의고사 그지?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 했더니 역시 모의고사에서 가져온 거네. 가장 초기에 쓰기 체계는 인간이 처음으로 이게 하나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 봐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가져오잖아. 결국 쌤 영작은 내신을 위한 거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영작을 못하는 애가 수능에서 독해를 잘하는 꼴을 못 봤어 내가.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건 문장의 어려운 구조를 해독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난해한 메시지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요 정도 영작을 못하는데 독해를 할 수 있다? 저는 안 믿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난 내신이 4등급이니까 저는 그냥 버리고 정시하려고요. 성공한 애를 못 봤다니까. 나한테 한 번이라도 수능 수업 들어보내려면 알잖아. 한 명도 없어. 내가 9년 동안 고3 하면서. 내신을 잘하고 기본적인 영어의 역량이 받쳐줘야 수능도 성공하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자, 가장 초기에 쓰기 체계는 인간이 처음으로 수렵과 채집에서 농업에 기초한 정착생활 방식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시대에라고 하네. 그럼 예고. 그러면은 당연히 딱 봐도 뭐 하겠어요? 뭔가 the period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니까 시간적 맥락을 나타내야 되니까 관계부사 when이고 원래는 뭐였겠어요? in which였지 않겠어요? 어떠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관계부사 when으로 치환돼서 축약돼서 이렇게 수식하면 되죠. 시대를. the period를. 됐죠? 자,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든 항상 앞에 선행사의 속성과 의미를 먼저 규명하려고 해야 실력이 는다. 뒤에 완전 불완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꼭 면도해 두시고요. 드디어 관계사 파트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고 이제 31번부터는 더비 단골 문제죠. 자, 이제 새로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